자, 가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서 용어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거는 제일 쉬운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 일단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해서 외국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상의 공인중개사 아니었었고요. 그 다음 뒤에 중개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이라고 하는 거, 보수를 받고, 부수 또는 이제 보수 들어가면 중개업에 해당이 될 테고, 요거는 이제 우연한 기회에 우연 일회 들어가면 이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일 쉬운 문제 형태가 되게 될 테고, 3번. 자,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 기본 구조가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무 보조라고 되어 있어서, 법인의 임원으로서 중개업을 수행하는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된다 해서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무 보조,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들어가 있으면 이건 당연히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봐야겠고,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이것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해서, 자, 중개업의 기본 정의 보수 받고 이것을 업으로 하게 되면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렇게 무등록 중개업자 관련해 작년에 이제 나왔던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사람 행정 형벌의 대상이 된다 해서 틀리게 답을 뽑아냈던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자, 무등록 또는 이제 중개업의 기본 정의는 등록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근데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게 되면 3년 3천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보수를 받고 오로지 건물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이것도 중개업에 해당된다 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키워드 보수 그다음에 업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에서 자, 공인중개사 바로 자격 이 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업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을 한 자, 소속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업무 수행 또는 중개업무 보조, 중개보조원이라는 사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자, 중개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때 권리에는 수많은 권리가 다 포함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이라고 하는 거 보수받고, 원래 정의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서 보수를 받고 그것을 업으로 하게 되면 중개업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그 다음에 관련한 쟁점으로서 등록 중개업 관련해서는 3년 3차례 처벌이 있을 테고요. 두 번째, 법자 중개보수라고 하는 전부가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해서 이루어진 중개 행위라고 하는 거, 법률 행위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한다. 그 정도까지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30회 때 제일 어렵게 구성이 됐고, 나머지는 그냥 서비스로 주는 문제.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해서 토지, 건물, 그 밖에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정 가능해야 되고, 사적 거래가 가능했을 때 이걸 우리가 중개 대상물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일단은 자,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신축 건물에서 자, 그냥 건물이라는 게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권 행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중개 대상물이 된다. 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당연히 중개 대상물이 되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토지 정착물 관련해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든가 농작물 또는 이제 등기된 임목 이런 것들도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디귿번 같은 경우 투기 과열지구내에서 전매 제한을 받는 주택, 이것도 중개 대상물은 해당이 되죠. 다만 요거 중개하다 걸리게 되면 전매 제한을 받는다라고 전제가 됐으니까 3년 3천의 처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바로 중개 대상물 자체는 해당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선박은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거 3번을 일단 정리를 해봐야 되겠고, 이게 이제 중개 대상물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공인중개사법을 적용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즉 중개업자가 이 중개 보수를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수의 한도라고 하는 거, 중개 보수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입주권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정 중개 보수라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분양권 같은 것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법정 중개 보수에 관한 조항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런 정도로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자격 시험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도지사가 되게 될 테고요. 이 시도지사가 자격 시험의 시험 시행기관이 장이 돼서
나중에 합격하신 분한테 자격증을 교부하게 될 테고 실무교육, 연수교육 시도지사가 담당하게 될 테고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처분 시도지사가 담당을 한다. 이 기본 뼈대와 관련한 부분을 체크하시라고. 전체 그림 보면 이런 식이죠. 교통부 장관과 연계되어 있는 개념이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뼈대가 되게 될 테고 또 하나가 협회와 공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토부 장관 관련한 사무. 그래서 요거 묶어서 국토부 장관이 500 이하의 과태료 이런 것들 있을 수가 있겠고요. 시도지사 스토리 자체가 자격시험을 시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 자격증을 교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자격증의 교부 다음 단계가 지금 이제 실무교육하고요. 연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담당을 할 테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격 취소,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정지 처분을 때리는 것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요. 스토리 자체가 등록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등록증을 교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개공과 관련해서 주연제 이슈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등록관청. 그래서 각종 신고를 수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공에 대해서 행정처분으로서 자 개설 등록 취소 처분하고요. 그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을 담당하게 되는 게 바로 등록관청의 사무가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과태료 얘기 가서 보게 되면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할 때 모두 500 이하 이렇게 갔었고 그다음에 시도지사 지금 이제 자격증 반납금 100만 원 이하가 될 테고 연수교육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게 되면 500 이하의 과태료라고 되어 있고요. 등록관청 관련해서는 다 이제 100만 원 이하가 대부분인데 성실 정확하지 않은 확인 설명 500 이하의 과태료, 부당한 표시 광고 500 이하의 과태료. 주의하실 게 지금 이제 개공이 표시 광고를 하게 되는데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하면 1년 1차 이렇게 행정 형벌의 문제로 넘어가게 될 테고 이 개공이 표시 광고를 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자 표시 광고를 하게 되면 500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이제 보셨고요. 1번 질문. 자 국토부 장관 사업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 자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틀리게 뽑았었고요. 원래 시험 시행 경원의장은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을 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사람은 자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신청서 제출. 틀렸죠? 자 교부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 자 세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건 중개인가? 아니죠. 중개행위라고 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가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게 되는 것을 중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시험 시행기관의장 응시자격 자 부정행위자 무효 그다음에 5년간 자격 정지하고요. 답을 5번을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인 간명의 중개사무소에서 통업 형식으로 중개 업무를 했을 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게 된다 해서 이걸 제가 수정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중개 업무자를 수행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과 똑같죠.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다만 이제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투자만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서 자 5번으로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요 정도까지 해서 기본 구조 보셔야 돼. 항상 체계 가지고 잡아주는 게 논의의 쟁점 이 정도 보셨고 그 다음 넘어가서 검토 드릴 거 자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미성 한파 바로 가야 되죠. 그래서 피특정 후견인 이미 시험하면 나왔는데 이런 거랑 결격 사유랑 관련이 없죠. 그래서 미성 한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고 해서 기억번호 그래서 결격 사유자가 아니다라고 할 것. 그래서 요거랑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민법 공부할 때 대리권의 소멸 사유, 복대리권의 소멸 사유라는 것을 논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사성파라고 해서 성년 후견 개시라고 하는 거 사망, 그 다음에 파산 선고. 그래서 이제 피한정 후견 선고 이런 것들은 이제 대리권의 소멸 사유랑 관련이 없다라고 할 것. 그래서 자 사성파 다시 사망, 그 다음에
성년 후견 개시, 파산 선고 이게 이제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되게 된다. 이거 헷갈린다고 해서 자 이미 민법에서 피한정 후견이 되게 되면 대리권 소멸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나왔던 바가 있어요. 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미성한파라고 하는 미성한파 요구하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다음 미성년자 그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셨고 그다음 뒤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자, 이 앞에는 이제 적어 있어야 되지. 금벌자계라고 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게 되면 이 법 저 법 불문하고 결격 사유 3년 경과되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얘는 이제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격이 취소가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것도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니은하고 리을 두 가지가 결격 사유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결격 사유 얘기도 상당히 이제 생각보다 문제 풀기 까다로운 부분인데 뒤쪽 보셔야 돼. 그래서 자 미성한파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집자업업이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갔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금벌자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 이 법 저 법 불문하고, 그 다음에 벌금형은 이 법 공인중개사법 위반했을 때만 바로 결격 사유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이 개설 등록 취소 있고 나서 3년 경과되지 않게는 원칙적으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주의하실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파산이라든가 등록 기준 미달에 따라서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됐을 때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똑같은 게 어디서 하나 나오냐면 매수 신청 대리인의 등록이라는 주제를 논할 때, 자, 우리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서 첫 번째 개공 등으로서 실무교육, 부동산 경매관의 실무교육 이수하고 보증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방법원의 장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 소속 공인중개사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거 있었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거 지방법원의 장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이슈 이 사람이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중개업에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마지막 폐업 신고로 인해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됐을 때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다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받아줄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림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하여튼 이 정도의 내용. 그래서 자 같은 내용으로서 개설 등록 취소에서 자 등록 기준 미달하고 바로 법인에 있어서 해산 같은 경우에는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해서 답은 4번.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이해된다.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아니게 되면 법인에 있어서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까. 두 번째, 등록관청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단 오른편인데 사회 거의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했던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물론 시험장에서는 거의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어차피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또는 업무 정지 사유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문제를 할 때 이제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건 별로로 하고, 자 이렇게 지문 중에 행정처분 나오게 되면 일단 유보해 놓고 뒤로 가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헷갈리면 못 쳐요.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개설 등록 신청일 좋은데 분사무소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해서 3번을 틀리게 뽑아냈고요. 4번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를 해야 된다. 해서 또 외워야 되지 해서 자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야 될 게 등록증에 교부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각종 신고를 받게 되면 업무 정지 처분을 때리거나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때리게 되면 교신 정취 등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오른편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해서 자 또 요 문제도 거의 매년 100% 나오는 문제 중에
한 유형이 자 법인의 개설 등록 기준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겸업 얘기, 대상 알제대 그냥 치고 들어가야 되지. 대행할 수 있다, 상담할 수 있다, 알선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 대리할 수 있다 해서 자, 대행은 분양대행, 관리대행, 그 객체는 주택과 상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 분양대행, 관리대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가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선이라고 해서 도배이사업체 소개 알선, 권리분석 취득 알선 있었고요. 경영정보의 제공이라고 해서 개공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거 있었고, 마지막에 대리,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 등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영기법, 자, 대상, 다 상담부터 가볼까요? 아, 대행 나와 있구나. 해서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대행, 관리대행, 그러나 그 객체는 주택과 상가. 그래서 미음번은 안 되죠. 그래서 미음번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상담이라고 하는 것. 디귿번은 할 수가 있죠. 디귿번은 할 수 없는 걸 고르시면 디귿번 제거하게 되면은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문제 가실 때 지금 이제 한 문제 한 문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시험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가 터져버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빙빙 돕니다. 그래서 봐도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이제 재수없게 뭐 어디에서 딱 어긋나 버리면 작살나요. 지금 이제 오늘 문제인가 여기서 아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이런 것들을 제가 문제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풀다가 갑자기 그 지문에서 5일까지 협회 통보를 써놓고 답을 못 찾아가지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책도 안 보여가지고 인강을 틀어가지고 도대체 이 문제에서 뭐가 틀렸을까? 근데 거기 보니까 해설량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이게 10일이구나. 농담이 아니라요. 미친다니까요. 미쳐, 사람이. 내가 그 진짜 수천 번 했을 테고 그거를 모를 일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시험 지문에서 그 문제가 사회대 문제, 뭐 하여튼 앞에 쪽 문제였는데 답 달다가 찾다가 답이 4번인 게 있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를, 다음 달 5일까지 협회 통보 이렇게 틀린 걸 고르죠. 제가 답을 거기다 막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무리 문제를 봐도 답이 안 보이니까 내가 도대체 이게 문제를 잘못 출제하고 출제 오류가 발생했나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결국 인강 보고 알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시험 보시는 상황에서는 그런 어이없는 이제 막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줄이는 방법이 뭐냐면은 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지 않고 대상 알제대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대행, 토지 분양대행 안 돼. 그럼 미음번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상담이라고 하는 거, 이건 대충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알선, 관리에 있구나. 관리에서 자, 대상 알제대에서 자, 관리대행, 분양대행 관련해서 주택과 상가에 한정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리을미음 틀렸구나. 이렇게 바로 찍고 넘어가셔야지 에너지가 자, 나중에 복잡 실험 문제 가불병 나오고 했을 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답은 5번. 자, 더 이상은 이건 과감히 팍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쉬운 문제들은. 그 다음 이슈. 자,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문제가 중복돼서 그랬고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자격 정지 사유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봐요. 그 문제가 편집이 잘못돼갖고 6번, 8번이 문제가 똑같아서 바꿔놨다고요. 자, 그래서 자격정지예요. 자, 상관이 없죠. 그래서 원래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사유는 이런 식이었지. 3인전, 자, 3인 확화, 자, 3인 확서서, 그 다음에 6, 2, 거작, 금 해서 들, 양 많았던 게 금지행위, 매무초, 직상증투, 시담,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과태료 처분. 이건 6월에 업무 정지 사유. 다시 업무 정지가 되면 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그래서 얘는 개공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자격 정지 사유. 니은은 일단 다 제거. 니은 제거, 니은 제거, 니은 제거.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 디귿 이렇게 좀 줄어들거든요. 자, 디귿, 자, 2개 이상 소속이라든가 이게 매무초, 직상, 정투니까 디귿 리을을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 대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격 취소 사유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자, 자격 정지 사유하면 항상 업무 정지 사유랑 보통 비교를 해서 문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공의 몫이냐, 소공의 몫이냐 이 정도로 가야 될 테고, 자, 자격증의 대여 등에 관한 부분은 자격 취소 사유. 그래서 이건 그렇잖아. 이 자격증을 소속 공인중개사만 대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자격 정지랑 아무 관련이 없지. 내가 증을 땄어. 그리고 자격증을 중개업 안 하면서 누구한테 대여를 해줬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뭘 하겠어요? 자격 정지 처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관이 없는 중개업을 안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시험장에서는 이제 기억이 나서 암기가 돼서 그게 바로 떠오르면 좋겠지만 시험장 가면 만만치 않습니다. 시험장 가면은.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는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문제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편집해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문제를 너무 쉬운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매년 그렇게 시험을 내는데 전국에 80%가 떨어집니다. 이 문제가 그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문제를 그대로 내도 마찬가지예요. 하다가 나중에는 똑같은 문제를 계속 편집하고 똑같이 내더라도 또 실수하는 부분 다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험장 가시게 되면 스트레스가 훨씬 더 심해져서 그래. 하여튼 이 문제의 답은 3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협회 통보에 되는 것끼리 연결된 것은 해서 교신 정치에서 일단 스토리가 어떻게 돼? 등록관청에서 등록증 교부하게 되겠죠. 각종 신고하게 되겠죠. 업무 정지 처분 또는 개설 등록 취소 처분하게 되겠죠. 등록증 교부라고 하는 거. 자, 정지 처분 상관이 없죠. 등록관청에서 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죠. 등록관청에서 협회 통보니까 이게 개공과 관련한 사안이다. 그다음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때 각종 신고 사유가 될 테고, 휴업 신고를 한 때 나와 있죠. 휴업 신고를 한 때 이것도 신고 사유. 그래서 지금 협회 통보해야 되는 것끼리 연결된 것은 기업 디귿 그다음에 리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요거 할 때 이제 항상 같이 기억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등록증은 자, 등록관청과 관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자격증은 누구와? 시도지사와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보통 자격증 및 등록증에 관한 설명이 묶어서 출제할 때는 무조건 그 착각을 유도하게 된다. 그래서 문제 자체에서 유형 중에 지금 7년 동안 3문제가 4문제가 자격증 및 등록증에 관한 설명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자격증은 시도지사와 관련돼 있고, 등록증은 등록관청과 관련이 돼 있다. 그 정도까지.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10번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모든 얘기는 주된 사무소가 중심이 되게 된다. 그래서 1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신고 필증을 교부한다. 큰 문제 되지 않을 테고요. 요걸 답으로 구성했었고, 두 번째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된다. 해서 자, 우리가 이제 분사무소 책임자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 그러나 지역 농협과 같이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자 공인중개사로 두지 않아도 된다. 그 정도.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자,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관청이 돼야 될 것이고요. 맨날 내는 패턴.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지지 시도지사에게 분사무소 책임자의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항상 이게 뭐지? 소재지가 아니죠. 그래서 교부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 요청해서 원칙적으로 분사무소의 책임자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그 사람이 진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했던 그 시도지사에게 확인 요청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소지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여기까지 맞죠. 그런데 이제 최대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문제 답은 1번.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문제 나오겠지만은 이 분사무소 관련해서 뭐가 있었냐면 인장 등록 하나 기억하실 게 있죠. 그래서 인장 등록이라고 하는 거, 자,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있어서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을 할 테고, 이때는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을 하게 된다. 한편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에 대해서는 법인 대표자가 인정하는 그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분사무소 관련해서는 모든 얘기가 바로 주된 사무소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해서 뭐 인장 등록도 그렇고요, 이전 신고도 그렇고요, 항상 주된 사무소 소지 관할 등록 관청하고 얘기를 해야 될 사안이 돼서 답은 1번. 1번은 뭐 쉽게 뽑았고 나머지를 좀 어렵게 뽑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매무초, 직상, 정토, 시단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개공 등의 금지 행위라고 하는 거에서 자, 이제 시세 나와 있죠? 시세 이렇게 가는 거야. 읽어보지 마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가 있지? 매도인을 대리해서 매수인과 중개대상물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이건 이제 금지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일방 대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쌍방 대리가 금지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연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해서 요거 저거잖아요. 자, 매무초, 무등록 중개업자와 거래라는 개념. 그 다음에 중개의뢰인 점점점 자, 그 전매 등을 중개한 행위라고 해서 이게 직상증투해서 투기 조장 행위에 해당이 된다. 자, 우리가 중간생략등기 알선하는 거 투기 조장 행위 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뒤에 직접 거래 역시 어떻다 금지가 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냥 거저주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테고요. 하여튼 매무초, 직상증투 시등 공통적으로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6월의 자격정지 사유가 되게 될 테고, 개공한테는 6월의 업무정지 사유 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우리가 이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를 다 외울 수는 없지만은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 이것은 바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혹은 뭐가 된다? 6월의 업무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리고 이제 매무초는 1년 1천, 직상증투 시단은 3년 3천. 요 정도까지. 답은 2번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게 되면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 광고 등에 관한 설명. 자, 틀린 것은 해서 개공이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든 요 이제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공인중개사, 개공이 아닌 사람이 자기 사무실에다 공인중개사라고 치고 나 공인중개사니까 이 사무소 냈으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중개 거래질서 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나 봐서 1년 1천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비슷한 맥락에서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했을 때 역시 1년 1천. 물론 이제 1년 1천 중에서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자, 업무상 기밀 누설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되게 되죠.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2번 부직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이 사람은 이제 중개업자인가 그렇죠. 83년도 전에 중개업을 했던 분. 이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에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성명. 이걸 틀렸죠. 그래서 분사무소에서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 해서 5개 광고물의 경우는 포인트가 뭐야? 성명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핵심 이슈가 되게 된다. 그래서 분사무소가 그나마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쪽에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의 성명이 될 테고 분사무소에서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을 틀리게 뽑아냈고요. 자, 등록관청 이런 일정한 규정을 위반한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 나중에 행정대집행이라는 식으로 쓸어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자, 법령에 따른 표시 광고를 함에 있어서 자, 대표자의 성명 등을 명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주의하실 게 법조문에 절대 표시 광고할 때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되는 게 소속 공인중개사도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거기 법에서 따로 명시하고 있는 게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명 등은 절대로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현실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표시 광고를 누가 하냐면은 중개보조원 이름으로 표시 광고를 하는 게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지하철 같은데 이렇게 집 세 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그 사람이 어느 중개업소에 지금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그렇게 전단지를 뿌리게 됩니다.
물론 사실은 그 중개업소는 거의 관련이 없는 사안인데 어찌됐든 중개보조원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전문적으로 사고를 쳤나 봐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이 표시 광고와 관련해서 절대로 중개보조원의 이름으로는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문제에서 이 관련된 주제가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 다시 정리하면은 표시 광고 일단 개공 많이 할 수가 있다. 일단 이게 될 테고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라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된다. 두 번째 이슈. 자,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개공이 표시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 개공이 부당한 표시 광고라면 500 이하의 과태료라는 것이 있을 테고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 정도까지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수수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자격시험, 응시, 자격시험에 응시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원서 내는 거죠. 두 번째, 개설 등록 신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테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 설치 신고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게 새로운 시작. 그 다음에 재교부 신청이 3개 있었죠. 자격증의 재교부, 등록증의 재교부, 분사무소 신고 필증의 재교부라고 해서 자, 등록증의 재교부라고 하는 거, 자, 자격증의 재교부 이 두 개는 확실하고요. 자, 국토부 장관 시험 시행할 때는 수수료를 내긴 냅니다. 근데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가 되게 될 것이고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는 아니다라고 할 것. 이전 신고 등은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에서는 이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수수료 내야 되는 경우 해서 기업과 리얼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이 문제를 다시 구성해서 조례라는 얘기를 빼버리고 수수료 납부 대상자 이렇게 하게 되면 기업, 니은, 리을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구성되는 파트가 바로 수수료에 관한 주제. 자, 그리고 수수료만 경우에 따라서 조례 문제가 나오고 나머지 자격증, 등록증, 분사무소, 신고, 필증 등은 다 뭐가 된다?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즘은 거의 출제 쟁점을 삼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제 국토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이렇게 유치찬란하게 구성이 됐는데 어찌됐든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자,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다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이렇게 뼈대를 잡아주시고 해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할 것, 휴업 신고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기업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을 3월을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을 때 미리 신고, 휴업 신고 해야 된다 해서 이것도 중요 쟁점 중에 하나. 자, 휴업 기간 최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휴업을 가리켜서 휴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재개 변경 신고 전자 문서현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 즉 우리가 이전 신고나 휴업 신고나 폐업 신고 등에 있어서는 등록증이나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첨부해야 되니까 방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비해서 자, 중개비 재개 변경 신고 등은 방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전자 문서현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에 폐업 신고할 때 등록증을 첨부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하여튼 분사무소는 의도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돼. 맨날 분사무소 가지고 주된 사무소가 헷갈리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업 신고하지 않았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해서 자, 등록 관청에서 과태료, 부당한 표시 광고 얘기하고요. 성실 정확하지 아니한 확인 설명, 요것만 500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가게 됩니다. 나머지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답은 4번. 그 다음 주제가 살펴볼까요? 해서 자, 등록 관청이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 사유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일단 미리 신고, 이자, 가게 바뀌고 사람 바뀌게 되면 얼마? 1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전 신고, 이게 이제 관할구역 아니든 바뀌든 간에 이전 신고, 가게 바뀌었잖아요. 1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된다. 자, 고용 종료 신고라고는 사람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고용 종료 신고도 다 10일 이내, 나머지는 다 바로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미리 신고를 딱 외운 게 아니라 자, 10일 이내 신고가 완전히 각인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 바뀌고 고용 종료 신고 얘기입니다. 가게 바뀌고 이전 신고 이게 10일 이내.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 휴업 신고도 폐업 신고도 재개 신고도 변경 신고도 미리 해야 된다라고 할 거. 이렇게 이제 봐야겠고요. 그 외 앞에서 보셨지만 전자문서에서 신고할 수 있는 게 재개와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
사무소로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리 신고해야 되는 사유, 니은디가 돼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슈 볼까요? 자,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1번쯤은 그 나름대로 3가지 정도가 주요 출제 이슈. 첫 번째, 이 보증 금액이라고 해서 주된 사무소 기준 2억 이상, 분사무소당 1억 이상이라고 해서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느냐 했을 때 개공이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여기서 거래 당사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면은 그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세 번째, 손해배상을 했을 때 며칠 내 15일 내 보전을 해야 된다. 이게 주요 이슈. 문제 좀 어렵게 보자면 중개보조원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 같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개공의 행위로 본다라는 추정한다라고 하는 본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개공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요.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 1번 틀렸고요. 자,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한 개 분사무소. 그러면 이제 주된 사무소는 무조건 있으니까 2억에다가 분사무소 1억 하면 토탈 얼마? 3억 이상을 보증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틀렸죠. 중개가 완성된 후에 3가지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중개가 완성됐을 때 거래 계약서 작성 교부. 그러면 세 번째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서류를 교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정도고 4번 모르겠고 5번 포인트 손해배상을 한때 며칠 15일 내 그냥 다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게 왜 틀리고 맞고 이런 걸 쫓아가시면 안 돼 해서 당연히 정상적으로 보증이 만료가 되면 보증 만료일 전까지 어떻다 다시 보증을 채워 넣으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이 현혹되면 안 돼. 그냥 여기서 15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손해배상을 한때 키워드 뭐라고요? 손해배상을 한때 15일 내 이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 문제 답은 지금 5번으로 뽑아냈었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에서 갑은 자신 소유의 상가물을 임대하기 위해서 개공을과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 그랬을 때 이 개공을이 거래 정보망에 공개해야 될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매 등이 되게 되면 바로 인적사항 요것만 공개해서 안 된다. 그 대신 이제 이 매매 등에 있어서는 공개할 항목에 개별 공시지가는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할 거라서 인적사항은 어떻다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기 매매가 아니라 임대라고 되어 있구나. 임대가 되게 되면 어떻다 개별 공시지가 요것도 공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거라서 여기서는 2가지가 제외가 되죠. 그래서 기억하고 리얼이 바로 공개할 항목이 되게 된다. 반드시 공개할 항목. 만약에 이게 임대가 아니라 만약에 매매하기 위해서라고 전제가 쌓이게 되면 그때는 이 하나죠. 인적사항만 어떻다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29회, 30회 계속 나오는 게 임대차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매매 차이. 다시 갑시다. 매매에 대해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인적사항. 임대차 관련해서는 개별 공시지가 이 얘기는 공개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문제를 구성할 때 반드시 공개해야 될 것끼리 연결해서 이렇게 문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임대차에 있어서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바로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그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될 것이다. 물론 이제 비공개를 요청 경우를 제외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때 공개 항목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임대차인 경우와 매매인 경우를 비교하시고 나머지는 뭐 다 무조건 다 공개를 해야 될 항목만 나열하고 있으니까 읽어볼 것도 없어. 그렇게만 8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서 결국은 여기서는 임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니은리얼 2가지가 비공개 항목이 되게 된다. 그 정도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거래 정보망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3가지 이슈 일단 치고 들어가야 되죠. 첫 번째 이슈 될 것이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 30일 3개월 내 30일하고 3개월 얘기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국토부 장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3가지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정보사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지정 신청하게 되면 30일 내에 인가 여부를 알려주고 승인 여부를 알려줄 것.
두 번째, 자, 이렇게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되고 나서 운영규정 작성해서 다시 국토부장관의 승인 받아내는 거 3개월이라고 할 것. 세 번째가 뭐가 됐었냐면, 자, 사고 치게 되면, 자, 국토부장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서 다음 몇 번? 3번. 여기 이제 2, 3년 한 번씩 구성하거든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출제 맥락. 그리고요, 여기 1번 같은 것들 다 실dom소리, 그리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건 30일 이내가 되게 된다. 운영 규정, 약관에 관한 부분을 3개월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 자, 임차인의 성명 등 틀렸죠?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거. 5번은 당연히 틀린 얘기가 될 테고,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가 개공이 허위 매물을 거짓 공개하면 6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개공이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자, 중개가 완성되고 나서 통보를 하지 않아서 그게 허위 매물이 됐을 때는 3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지금 3번으로 구성을 해놓고 있는 사례.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입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 자, 확인 설명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기본 확인사항 다시 가봐야 되죠.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 거래 규제. 이게 이제 세 가지고, 입관비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자, 돈 얘기, 거래 예정 금액하고요,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료설, 이런 게 기본 확인사항. 이에 비해서 실상 벽환이라는 것은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이 된다. 그 정도로 보셔야겠고, 자, 확인 설명서 보존 연한 기본적으로 3년. 옳은 표현. 자, 소속 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가볼까요? 3개월짜리 3인 확서서 해서 서명 및 날인 2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게 되면 소속 공인중개사 3월에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해서 답은 5번 되나요? 해서 요렇게 자, 확인을 해 보셨고, 하나만 더 가볼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번,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련된 확인사항으로 모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내진 설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구조에 관한 사항에서 대상 물건의 표시와 관련한 항목, 그래서 얘는 기본 확인사항이 되게 된다. 자, 니은번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 자, 일단은 세부 확인사항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는 확인 설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할 것. 세 번째, 실제 권리관계 세부 확인사항이다. 맞고요. 환경 조건은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어떻다? 이것은 확인 설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디귿 두 가지가 옳게 구성이 됐다. 그래서 이 환경 조건 등에 관한 항목은 어디에서 주거용 건축물에서만 확인 설명할 사안이 되게 된다. 벽면 도배 관련해, 도배는 주거용 건축물. 자, 비주거용 건축물 벽면까지만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그리고 앞에서 입지 조건에서 갈라지는 게 있었죠. 입지 조건에서 전개 대상물에 따라 달라지는 게, 토지 같은 경우, 비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 주거용 건축물이 달라지는 것이 입지 조건. 해서 도, 접대, 도로와의 관계, 접근성, 대중교통, 이 세 가지가 토지,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주차장, 거기다가 또 의료시설, 자, 판매 의료시설하고 교육시설, 이런 것들도 주거용 건축물에서는 입지 조건에서 확인 설명할 사안이 된다. 그래서 자, 이 중개 대상물별 자, 확인 설명할 항목 비교하는 문제 당연히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관리. 자, 토지는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 비선호시설,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비선호시설의 현상을 확인 설명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주요 이슈에서, 하여튼 요즘에 제일 핫한 이슈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설치 여부. 주거용 건축물에서 세부 확인사항 중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자, 주택에 있어서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 등을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할 거라서, 자, 답은요 2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여기까지 보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